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고요. 세포의 연구 방법이라. 뭐 크게 보면 워낙 작잖아요.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방사법이라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을 흡입을 시켜가지고 그 이동하는 방향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기방사법도 있고, 그다음에 세포 잘게 부숴가지고 원심 돌리기로 돌려보는 세포 분해법. 잘게 분해해보는 거죠.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셋 중에 뭐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씩은 물어봐요. 셋 중에 하나. 세포 분해, 자기방사, 현미경. 요거 중에서 골라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미경을 이용한 연구에서는요. 현미경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 그게 두 종류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인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죠. 가시광선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니까 당연히 색을 나타낼 수 있죠. 컬러로 보이는 것. 컬러로. 그다음에 전자 현미경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전자가 대상 시료를 통과해요. 통과한 뒤에 전자들을 모아서 영상화시키는 투과 전자 현미경. 그다음 대상에 부딪혀서 나와 반사되는 전자를 모아서 영상화시키는 주사 전자 현미경. 투과 그러면 통과된다. 주사 전자 그러면 영어로 스캐닝이니까 반사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 그래서 요거 이제 전자선을 이용한 거거든요. 전자선을 이용한 전자를 갖다가 튕겨나온 전자를 모아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 건 밝게, 적게 튀어나온 건 어둡게 해서 명암을 갖다 이용해서 영상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흑백 영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더 좋은 뭐 장비 같은 경우에 필터를 달아서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확대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배율은 광학 현미경이 한 1000배 정도 되면 전자 현미경은 굉장히 높아요. 1000, 10,000, 10만, 100만, 거의 뭐 이거보다 1000배, 이거 수십만 배, 거의 1000배, 100에서 1000배 정도 더 확대를 많이 할 수 있네요. 자, 전자 현미경은 확대능이 더 크다. 그 다음 해상력, 그 대상을 깔끔히 볼 수 있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걸 해상력이라고 하는데요. 0.2 마이크로미터까지 볼 수가 있다. 정확하게 광학 현미경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10의 뭐야 이거 왜 이래? 지우고 안 지워지네. 자,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들은 좀 더 높아요. 더 작은 범위까지 볼 수가 있어요. 0.2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나노미터는 얘는 5 나노미터 정도.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투가 전자 현미경이 훨씬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가장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투가라고 했잖아요. 투가, 그죠? 투가. 광학 현미경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렌즈 이용하고 빛이 들어가서 렌즈에 의해서 굴절이 되고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 이런 유리를 이용한 렌즈를 이용하는데요. 전자 현미경은 그렇지 않네요. 전자총을 쏘고요. 전자들이 이제 모여야 되는데 직광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 렌즈가 아닙니다. 자석 같은 걸 이용해요. 자석 같은 거. 전자 기력에 의해서 전자의 경로를 휘게 만드는 거예요. 직광 렌즈나 뭐 대물 렌즈나 다 마찬가지로 자석 등을 이용해서 경로를 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스크린에서 이제 영상을
영상화시키는 거고요. 시료를 통과합니다. 시료를 통과. 여기 시료 통과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주사 전자 현미경은 시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전자가 방출이 되고 여기 있는 시료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반사가 일어나죠. 그걸 모아서 영상화 시키는 건데요. 그러면은 반사가 잘 되게 시료를 주로 금속 코팅을 합니다. 이렇게 코팅. 특징은 그거예요. 금속 코팅한 시료 하면은 주사 전자 현미경. 시료를 얇게 잘랐다. 이렇게 나오면 투과 전자 현미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특징을 보죠. 세포, 광학 현미경은 세포의 모양과 크기, 핵, 염색체, 염록체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미세 구조는 관찰하기 어렵다. 네.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그대로 관찰이 가능하고요. 색깔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은 있죠. 그런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미세 구조 관찰이 용이하다는 거고요. 좀 더 작은 거.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세포 내부의 미세 구조를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의 미세 구조로는 단면을 이용해서 그 내부 속 구조를 보는 거니까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가셔야 되고요. 표면 얘기가 나올 거예요. 표면이나 외부 형태, 입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러면은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살아있는 세포 관측이 되는 게 아니겠죠. 죽은 세포를 관측하는 거예요. 얇게 자르거나 금속 코팅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죽은 세포 관측할 수 있고, 흑백 영상이 다 기본상은 이렇게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광학 현미경보다는 이 둘 중에서 나오겠죠. 나온다면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뭐 눌러야지 이게 지워지나? 이건가? 지웁시다. 네, 그 다음에가 자기방사법 갑시다. 자기방사법. 방사성 동위 원소로라고 나왔네요. 방사선을 방출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라는 방사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방출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죠. 그 중에 어떤 놈을 방출하는 거야. 얘를 갖다가 흡입을 시키는 거죠.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지된 화합물을, 방사성 동위 원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을 세포나 조직에 공급을 해요. 얘네들이 이걸 흡수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추적하는 겁니다. 물질의 이동 경로 같은 걸 파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다를 거예요. 앞에서 배운 현미경하고. 자기방사법은 기본적으로 이거 물질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은 뭐다? 자기방사법. 용도가 조금 다르니까 잘 봐두시고요.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 경로를 파악할 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전사 번역이 되고 세포질 내에서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 합성이 되죠. 단백질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요? 골지체, 소포체를 지나서 골지체를 지나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로를 갖다 조사할 때 주로 이런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 경로, 이동하는 거 나왔죠. 광합성과 세포의 물질 대사 경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나왔죠. 이동하는 거 나왔죠. 세포 분열 및 유전 연구 등에 이용합니다. 유전 연구라는 것도 결국에는 서로 뭐 수정이 일어나고 이동을 하고 뭐 하잖아요. 이런 경로들,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쓴다. 자기방사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여기 이제 물질 이동, 단백질 이동 경로 요거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읽어볼게요.
자, 황 35짜리나 14짜리 탄소가 주로 질량수가 12짜리가 대부분이거든요. 얘는 되게 조금 있어요. 이런 게 방사성 원소예요. 동위 원소. 황도 마찬가지고 34짜리인가 그럴 텐데 35짜리 조금 있어. 이런 애들이 방사성 동위 원소인데요. 얘네들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세포에 공급을 해요. 그럼 아미노산이 세포에 공급이 되면 저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겠죠.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제 이동까지 하겠죠. 만들어지면 이 전체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방사선이 어디에서 방출되는가. 방사선 많이 검출되는 장소를 따라서 따라가 보는 거죠. 자, 14짜리 탄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게 돼서 이를 추적하면 광합성 경로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과 DNA를 35짜리 황과 32짜리 인으로 표지해서 대장균에 감염을 시킨 뒤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추적하면 유전 물질이 DNA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 바이러스가 DNA를 숙주 세포에 감염시키는 퍼뜨리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보자. 방사성 동위원소 14짜리 탄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제 주입을 했나봐요. 자, 얘가 처음에 방사성 아미노산 공급이 됐고요. 공급된 이후 처음에는 거친면 소포체에서 검출량이 많았네요. 거친면 소포체에서. 왜냐면 거친면 소포체에서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라이보솜과 함께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친면 소포체에서의 방사성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데 갈수록 얘가 줄어들죠. 왜 줄어들어요? 단백질 합성이 되고 있으니까. 단백질 합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만들어진 단백질은 그러니까 왜 줄어들어 물어보시면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돼서 어디로 갔어요? 이걸로 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골지체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골지체로. 네, 골지체에서는 그 다음에 분비 소낭을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으로 이렇게 이동 경로를 알 수가 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포를 잘게 부셔가지고 뭘로 이루어져 있나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세포 분획법. 세포를 잘게 부셔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로 돌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소기관들이 원심 분리기가 이렇게 있으면 바짝 돌렸을 때 제일 무거운 놈이 아래쪽으로, 조금 덜 무거운 놈이 그 위쪽으로, A, B, C 이렇게 나눠져요. 가장 밀도가 큰 거 무거운 놈이 아래쪽으로 쌓입니다. 돌리게 되면 그 얘기예요. 누가 아래에 있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외우는 거죠. 여기서는 세포나 조직을 균질기로 부숴 얻은 세포 파쇄약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립니다. 일단 자, 그러면 세포 크기에 세포 소기관이 크기 밀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침전이 돼서 분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가 되느니 그걸 외우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어디 보자. 원심 분리기 회전 속도가 느리고 회전 시간이 짧으면 비교적 크고 무거운 소기관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요 얘를 분리해서 제거해요.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올리겠죠. 속도 빨라지고 긴 시간을 돌리면 작고 가벼운 놈들도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얘를 분리하고 또 얘를 분리하고 더 빨리 돌려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겠죠. 뭐. 자,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 가장 무거운 게 누구냐? 핵입니다. 동물, 식물 다 똑같네요. 세포벽이 있으면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세포벽을 일단 제거합니다. 세포벽을 제거하고 부시는 거예요. 둘 다 핵이 제일 무겁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식물에서는 얘가 분리가 되네. 엽록체가 조금 더 무겁나 보죠. 요 새끼가 하나 사이에 살짝 들어가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동소이하죠. 그다음에 세포막과 서포체 등 내부 막 조각들 가장 가벼운 건 라이보솜. 얘가 알갱이잖아요. 아주 작은 알갱이. 그러다 보니까 라이보솜이 제일 늦게 분리가 됩니다. 이 엽록체가 핵과 미토콘드리아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저거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식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잘 봐두셔요. 이렇게 원심 분리기 넣어서 막 돌리면은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핵과 세포 찌꺼기 침전됐고요. 또 상층핵을 또 분리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또 이쪽으로 옮겨서 분리하면은 미토콘드리아 나오고요. 또 요 미토콘드리아 뺀 나머지를 이동시켜서 분리하면 세포 막 조각 나오고요. 마지막에 라이보솜 나오고요. 어쨌든 요거 외우시면 돼요. 예. 자, 저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딱 보네. 엽록체 없네. 동물. 엽록체 보이죠? 식물.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세포벽이 제거된 거라는 거. 이 안에 세포벽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보솜 분리할 때는 원심 분리기 회전 속도가 빠르고 회전 시간이 길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워낙 작은 놈이니까 가벼운 놈이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또 뭐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겠죠. 사이즈도 그렇고 아마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분리해 놨나 보네요. 어디 보자. 사람 맨눈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 여기까지가 맨눈으로 가능하다는군요. 자, 1mm 정도까지 가능하지. 아하, 1mm에서 조금 더 내려갔네요. 0.5 0.01 어쨌든 굉장히 작은 단위로 넘어가면서 안 보이죠. 그 범위에는 광학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미토콘드리아 정도까지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측이 되나 보네요. 근데 라이보솜 정도 내려가면 광학 현미경은 어렵고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측이 된답니다. 그런 정도예요. 잘 본문 보시고요. 뒤에 문제 쭉 한번 풀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